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 자격제도에 대해서 강의를 하게 된 일신경영컨설팅 대표 경영지도사 김진영입니다. 저는 1990년 7월 2일 상공부로부터 경영지도사 자격증을 취득하고 다음 날 바로 개업을 한 후 올해까지 33년째 경영지도사 활동을 수행했고 이제 34년째 활동에 접어들게 되었습니다. 제가 경영지도사 자격증을 취득하게 된 계기는 지금으로부터 약 35년 전경 신문에서 우연히 일본에 있는 경영진단사가 강의를 하면서 중소기업을 찾아다니면서 경영 컨설팅 업무를 수행하게 된 것을 보았는데, 그때 그 경영 컨설팅을 수행을 하고 있는 분의 연세가 80세가 넘었었습니다. 그 연세가 많으신 그 노인인데도 불구하고 중소기업이 경영 지원을 위해서 일선에서 계속적으로 활동을 할 수 있게 된 것이 그분이 중소기업에 대한 여러 노하우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전수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건강이 허락되는 한 계속 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제가 30대 중반의 나이였었는데 그것을 보고 나도 나이가 들어서도 계속적으로 뭔가 이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일을 수행한다면은 저와 같은 일을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들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바로 또 신문에서 우연히 경영지도사 자격제도가 있고 시험을 통해서 경영지도사를 선발한다는 것을 보고 바로 제 진로를 바꾸어서 경영지도사 자격을 취득하고 경영지도사 자격을 취득한 다음 날부터 경영지도사 업무를 수행을 하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제가 오늘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 자격제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때에 이와 같은 설명을 듣고 또 관심을 가지신 분들께서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또 좋은 활동을 통해서 중소기업의 성장 발전을 위하여 기여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제가 강의하는 내용은 첫 번째 경영지도사, 기술지도사 자격제도의 개요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두 번째는 경영지도사, 기술지도사 관련 법규에 대한 내용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경영지도사와 기술지도사가 무슨 업무를 하는 자격사인지에 대한 내용을 설명을 드리고, 또 경영지도사와 기술지도사 자격은 어떻게 취득을 하는가 하는 시험제도에 대해서 강의를 하고, 마지막으로 경영지도사, 기술지도사 자격을 취득하기 위한 그 시험에 대해서 분석하고 그 향후 경향에 대한 내용을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러면 경영지도사, 기술지도사 자격제도의 개요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영지도사와 기술지도사 자격을 여러분들께서 들으면은 무엇보다도 먼저 들어보신 것이 지도사라는 그 명칭일 것입니다. 우리나라에는 수많은 지도사들이 많이 있는데 이 지도사 자격에 대한 내용을 보면은 너무 지도사가 많아서 지도사라는 것이 실질적으로 이게 뭔가 그 희소성이 있는 자격사냐 또 아니면은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자격사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나라에는 그 자격제도를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해 볼 수 있는데, 자격기본법에 따른 그 민간자격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민간자격은 국가자격이 아닌 자격을 일반적으로 민간자격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자격은 국가자격과 민간자격으로 나누어서 분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민간자격은
국가 공인 자격과 공인 자격 이외의 민간 자격으로 구분을 하고 있으며, 또 국가 자격은 국가 기술 자격과 국가 전문 자격으로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국가 전문 자격이라고 하는 것은 국가에서 자격을 부여하지만은 국가기술 자격법에 의한 국가기술 자격 이외의 자격으로서 독립적인 그 자격을 가지고서 영업 행위를 할 수 있다든지, 아니면 이와 같은 자격사를 가져야만 어떤 그 사업체를 준비하거나 개업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 지도사 명칭이 들어가고 있는 자격사 중에서 국가 전문 자격사로 분류되는 것은 우리나라에 산업안전 지도사라는 자격이 있고, 또 산업보건지도사라는 자격이 있습니다. 그리고 경비지도사와 청소년 지도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경영지도사와 기술지도사도 역시 국가 전문 자격으로 분류할 수가 있습니다. 경영지도사와 기술지도사 이외의 자격 중에는 국가 전문 자격으로 분류되는 자격이 현재 4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4개의 자격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경영지도사와 기술지도사 자격은 국가 자격으로서 국가 전문 자격에 해당되는 자격으로,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흔히 들을 수 있는 민간 자격과는 구분이 되어진다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입니다. 그럼 먼저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 자격제도의 시행 근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 자격은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서 자격제도를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은 특별법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에서 관할을 하는 법률이 되겠습니다. 이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에 보면은 1장부터 총 8장까지 되어 있고 44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 제도의 운영을 위한 여러 가지 조문을 규정하고 운영을 하고 있으며,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의 자격에 대해서는 3조부터 7조까지의 자격과 시험에 관한 내용을 규정을 하고, 이에 따라 자격을 발급하고 그 다음에 운용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제3조 지도사의 이 자격을 보면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실시하는 지도사 자격 시험에 합격한 자는 지도사의 자격을 갖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지도사 자격시험이라는 것은 경영지도사 자격시험 또는 기술지도사 자격시험을 말하고 있습니다. 경영지도사와 기술지도사는 시험 일자라든지 시행을 하는 내용은 거의 같으나 구분하여서 구분된 자격으로 운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 시험에 합격을 한 사람이 자격을 가질 수 있도록 법적으로 규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격 사유를 한번 살펴보면은 제4조에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지도사가 될 수 없다, 이렇게 규정함으로써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가 원천적으로 될 수 없는 사람을 규정하고 있는데, 첫 번째 보면은 피성년 후견인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파산 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입니다. 세 번째는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이
네 가지 유형의 사람은 경영지도사와 기술지도사가 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격을 취득한 후에도 이와 같은 요건에 해당이 되게 되면 자격을 상실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은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 자격제도의 주요 영역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 자격제도는 1978년에 중소기업진흥법의 제정과 함께 경영진단 지도 및 기술지도 제도를 도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경영진단을 담당할 경영지도사와 기술지도를 담당할 기술지도사의 자격을 명시하고 상공부에 등록을 하는 제도로 시행이 되었습니다. 이 당시에는 자격제도를 별도로 두지 않고 이와 같이 시험에 합격하거나 그렇게 하게 되면은 상공부에 등록을 하는 등록제도로 운영을 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운영을 해오다가 1987년도에 경영지도를 담당할 경영지도사와 기술지도를 담당할 기술지도사를 구분하여 시행을 하면서 자격을 취득하는 방법을 첫 번째 시험에 합격한 사람,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 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자격을 갖도록 하는 제도가 있었고, 두 번째는 양성과정 제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양성과정을 이수를 하게 되면은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 자격을 얻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자동으로 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자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정 요건에 해당이 되는 경우에는 당연적으로 등록만 신청을 하면 등록을 무조건 해주는 당연 자격을 갖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대부분이 그 당시에는 이제 여러 가지 요건이 있었지만 가장 많은 것이 이제 교수로서 일정 경력이 있는 분들을 주는 제도라든지 또 일정 자격이 있는 분이 실무 경험이 있으면은 주는 것이라든지 이와 같은 당연 자격 제도가 있었습니다. 아직도 그 당시에 그와 같이 당연 자격이 있었던 것이 지금도 그렇게 당연히 자격을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 분들이 계신데 지금은 이 제도가 이제 없어졌습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또 그리고 1997년도에 지도사 양성과정 이수자와 자동 자격자를 1차 시험 면제자로 개정을 했습니다. 이때 1차 시험 면제자로 개정을 했기 때문에 그 이전에 당연 자격으로서 신청만 하면은 등록만 하면은 자격을 부여하던 분들이 1차 시험 면제자로 되어서 지금은 당연 자격을 갖는 사람은 없어졌다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때 이와 같이 그 당연 자격을 없앰으로 인해 가지고서 시험에 의해서만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1997년도에 제도가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2004년도에 자격제도와 등록제도를 이원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지도사 시험에 합격한 자에게 지도사 자격증을 부여를 하고, 지도사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이 지도사 업무를 개시하려고 할 때에는 지도사 등록을 중소벤처기업부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소벤처기업부에 등록 신청을 하면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등록증을 교부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자격증과 등록증으로 구분이 되어 있고, 2004년 이전에 등록증만 가지고 있었던 분들이 자격증을 교부 신청을 하게 되면은 당시 등록을 할 당시 최초에 취득할 당시에 취득했음을 확인하는 자격증을 현재 교부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 자격증은 전에 이제 중소벤처기업부가 중소기업
청으로 되어 있었습니다만 중소기업 청장으로부터 자격을 부여받았었던 사람이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으로부터 자격증을 다시 받으려고 할 경우에는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으로부터 교부를 받을 수 있도록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2007년도에 와서 시험 과목이 확대가 되었습니다. 당초에는 1차 시험 5과목, 2차 시험 1과목으로서 운영을 해왔었는데 2007년도에 개정을 하면서 1차 시험 6과목, 그리고 2차 시험 3과목으로 시험 과목이 확대가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쭉 운영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와 같이 지도사 그 제도를 운영하는 법령이 중소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운영을 해왔었는데 2021년도에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이 제정이 되고 시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이라는 독립법률에 의해서 운영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와 같은 자격제도의 운영 체계를 지금 말씀드린 내용을 근거로 해서 살펴보면은 1차 시험과 2차 시험으로 구분을 할 수가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고 1차 시험은 양성과정을 합격을 한 자가 있습니다. 양성과정을 합격을 한 자는 1차 시험을 합격한 것과 동일한 그 자격을 부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차 시험을 응시를 처음부터 하고자 하는 자는 객관식 절대평가에 의해서 평가를 실시하고 합격을 하게 되면은 시험에 합격한 연도와 그 다음 연도에 대해서 그 2차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을 주고 있습니다. 양성과정 합격자는 1차 시험 합격한 것과 동일하게 혜택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양성과정 수료시험에 합격한 연도와 그 다음 연도 2차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1차 시험 면제가 되는 분들입니다. 아까 전에는 당연 자격을 가졌었던 분이라고 했죠. 이분들은 2차 시험을 상시적으로 계속적으로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격 시험 제도를 지금 말씀드린 것과 같이 운영을 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시험 제도는 현재는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시험 운영을 위탁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 현재는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위탁을 해서 1차 시험과 2차 시험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각 과목 40점 이상을 취득을 하여야 하고 또 전체 과목에 대한 평균이 60점 이상인 경우에 합격으로 처리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2차 시험에 대한 내용은 역시 이것도 서술형 절대평가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2차 시험에 합격을 하고 난 다음에는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으로부터 자격증을 교부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격증을 교부받은 후에 실무 수습을 이수를 하게 되면은 등록증을 교부받을 수가 있습니다. 물론 등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등록을 하게 되면은 등록증을 교부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자기가 지도사의 업무를 수행을 하고자 할 경우에 등록을 하시면 됩니다. 초기에는 잘 모르고 자격을 취득하고 바로 등록 절차까지 이행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굳이 그렇게 하지 않고 자격을 취득을 해놓고 본인이 실질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개업 절차를 밟으려고 할 때 그 당시에 가서
등록증을 교부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등록증을 교부받은 지도사는 5년을 주기로 해가지고 갱신 등록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도사의 실무 수습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지도사 실무 수습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정하는 법인이 수습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실무 수습 시간은 1차 시험 면제 대상자와 지도사 양성과정 이수자의 경우에는 60시간의 실무 수습을 받아야 되고, 시험 면제 대상자 및 지도사 양성과정 이수자가 아닌 자, 즉 1차 시험과 2차 시험을 모두 응시하고 합격을 한 지도사의 경우에는 100시간 이상의 실무 수습을 받아야 합니다. 이와 같이 차등을 두는 경우에는 1차 시험 면제 대상자와 양성 과정 이수자의 경우에는 일정한 경력이 있는 자의 경우에 이와 같은 자격을 부여했기 때문에 1차 시험 및 2차 시험 모두를 응시한 사람에 비해서는 실무 경력이 있는 것으로 보고 그 실무 수습 시간을 적게 규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에 실무 수습의 실시는 지정교육기관, 이것을 이제 실무 수습기관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 지정교육기관이 실시하는 것으로 법에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까지는 이와 같은 실무 수습 지정교육기관의 역할을 그 한국경영기술 지도사에서 해오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이제 실무수습의 협의입니다. 실무수습기관은 실무수습의 세부 내용과 실무수습 기간, 그리고 그에 따른 비용과 그 밖에 실무수습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경우에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협의를 거쳐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이 실무수습에 대한 것을 관리, 감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은 이제 수료증의 교부 및 보고입니다. 이와 같이 실무수습을 이수를 했을 경우 그 이수한 사람에게 실무수습 수료증을 교부를 해주도록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실무수습에 대한 결과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게 보고를 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도사 실무수습 내용 및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도사 실무수습은 직무교육과정과 실무교육과정으로 둘로 구분을 할 수 있고, 직무교육과정은 기초직무교육과 심화직무교육으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초직무교육은 직업윤리와 데이터 분석, 시장 동향 등에 대해서 10시간 및 6시간, 이 차이가 나는 것은 바로 앞에서 설명드린 것과 같이 실무 경력자가 적은 시간을 하고 또 1차 및 2차 시험에 모두 응시한 실무 경력이 없는 사람이 이제 많은 시간을 실무 수습을 받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심화직무교육은 경영진단 방법론, 기술진단 방법론, 그리고 중소기업 관계 법령 등에 관한 과목을 50시간과 18시간 이상을 이수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무교육과정은 기업 현장 실습을 통한 경영지도 및 기술지도 상당 기법 등에 대해서 40시간 이상 및 36시간 이상을 수행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실무교육과정을 제외한 직무교육과정은 집합교육을 원칙으로 하되 온라인 교육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교육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시간이 이렇게 변화해 오면서 좀 여러 번 바뀌는 이런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전에는 이제 이와 같은 교육을 집합 교육을 중심으로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많은 피교육생들이죠, 합격자들이 민원을 제기하고 그러면서 왜 굳이 지금 시대가 이렇게 엄청나게 변하는데 집합 교육을 중심으로 하느냐, 좀 시대에 뒤떨어진 것 같다, 이런 민원이 있어가지고 한때는 또 온라인 교육을 중심으로 이와 같이 교육을 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집합 교육과 온라인 교육이 병행이 되어서 진행이 되고 있다고 볼 수 있고, 이 집합 교육의 경우 특히 실습을 해야지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와 같은 것은 온라인으로는 진행하기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실무 수습에 대해서 집합 교육을 원칙으로 하도록 한 것과 집합 교육을 원칙으로 한 것 같습니다. 이것은. 다음은 지도사의 등록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지도사의 등록은 지도사 자격을 가진 자가 지도사 업무를 시작하려는 경우에는 반드시 등록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등록을 하지 않고 자격을 가진 사람이 자격만 가지고 업무를 수행을 한다고 할 경우에는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에 위반이 되기 때문에 제재를 받게 될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이제 등록 변경 신고입니다. 이것은 지도사 등록을 한 지도사가 등록한 사항에 변경된 내용이 있을 경우에는 변경 등록을 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갱신 등록입니다. 지도사 등록을 한 자는 5년마다 갱신 등록을 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고, 천재지변이나 국외 장기 체류 등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갱신 등록을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갱신 등록을 할 때는 그냥 무조건 기한이 됐다고 해서 신청을 하면 해주는 것이 아니고 갱신 등록 요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갱신 등록 요건을 살펴보면 지도사 등록 후 유효기간 동안에 중소기업에 대해서 120시간 이상의 지도를 한 실적이 있거나, 아니면 지도 실시기관의 지도 업무 담당 부서에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보수교육을 이수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갱신 등록 요건이 이와 같이 3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지도사를 개업을 했거나 지도 실시기관에서 근무를 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이 된다 이렇게 하게 되면은 그와 같은 실적을 가지고 갱신 등록을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보수교육을 받아야 하는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보수교육 시간은 지도사 등록 후 유효기간 동안에 중소기업에 대한 지도 실적이 80시간 이상이거나 지도 실시기관의 지도 업무 담당 부서에서 근무한 경력이 2년이 넘는 사람인 경우, 이런 경우에는 10시간 이상의 보수 교육을 받아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이죠. 지도 실적이나 지도기관에서 지도실시기관에서 근무한 경력이 미달되어지는 사람인 경우에는 20시간 이상을 보수교육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5년마다 이렇게 갱신 등록을 하면서 이와 같은 요건에 해당이 돼도 계속 갱신 등록 요건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보수교육을 받는 사람들도 꽤 있습니다. 왜 그러냐고 이렇게 제가 교육을 가가지고서 여쭤봤더니 시간이 지나면서 환경이 변화되어지고, 그 다음에 우리가
중소기업을 진단 지도하는 그 여러 가지 여건에 대한 것을 이해를 하기 위해서 공부를 하려고 한다고 하는 분들을 보았습니다. 다음은 등록 취소와 그 업무 정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등록 취소 요건입니다. 첫 번째는 등록을 취소해야 하는 경우입니다. 이것은 반드시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등록 취소를 해야 하는 경우입니다. 첫 번째,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 또는 갱신 등록을 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지도사의 결격 사유에 해당이 되게 되는 경우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사망한 경우입니다. 이와 같이 세 가지 요건에 해당되어지는 경우에는 반드시 등록을 취소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업무 정지를 할 수 있는 경우입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할 수도 있고 등록 취소를 하지 않고 업무 정지를 할 수 있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지도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한 경우입니다. 비밀 유지 의무를 위반을 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대부분이 모든 전문 자격사는 이 비밀 유지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 이와 같은 비밀 유지 의무를 위반하게 되면은 법적으로 제재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지도사 등록증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한 경우입니다. 이것도 역시 대부분의 자격사들이 명의를 대여를 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지도와 관련하여 부정한 행위를 하거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을 다른 사람에게 중대한 과실로 인해서 다른 사람에게 중대한 손해를 입힌 경우입니다. 부정행위와 중대한 손해를 입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금 설명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등록을 취소하거나 업무 정지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경업의 금지를 위반한 경우입니다. 이것은 경영기술지도법인 제도가 이제 법률에 의해서 도입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지도법인에 속한 지도사의 경우에는 그 지도법인에 해당 업무하고 같은 업무를 다른 기관에 소속되거나 또한 그 법인 이해의 곳에서 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경업금지 규정을 두고 있는데 이와 같은 경업금지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에도 역시 등록 취소나 또 그 정지를 시킬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뭐 대부분의 다른 것은 큰 문제가 없는데 지도사의 경우에는 이 경업금지에 대한 부분에 해당되는 것이 실질적으로 개인적으로 하는 일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정부하고의 관계에 있어서. 그래서 이 경업금지에 대해서 그 개인적으로 정부를 대상으로 하는 일 등에 대해서는 그 예외 규정을 두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이론들이 있습니다. 다음은 그 업무 정지입니다. 첫 번째는 갱신 등록을 하지 않은 지도사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업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지도사 업무를 행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제 보수 교육을 받고 갱신 등록을 한 지도사인 경우에는 정지된 업무를 재개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도사 등록 현황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최근에 대해서 제가 이것은 입수한 내용입니다만 자격 취득자가 17,644명 중에서 5,810명이 갱신 등을 통해서 등록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그중에 경영지도사가 자격 취득자 13,087명 중에 등록을 한 사람이 12,497명인데 이 중에서 갱신 등록을 해서 등록이 유지되고 있는 사람은 4,964명이고 기술지도사의 경우에는 자격 취득자가 4,557명인데 등록자가 4,395명이고
이 중에 갱신 등록을 통해 가지고 등록을 유지하고 있는 경우는 846명, 그래서 총 합계가 5,810명이 등록을 유지를 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왜 이와 같이 등록자가 많은데 등록을 유지하는 사람이 적으냐, 이제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는데, 그 밑에 직업별 현황을 보면 지도사 자격을 가진 분들이 지도기관 및 컨설팅 관련 종사자가 3,528명이고 기업체에 근무하고 있는 분들이 5,961명이고 공무원이 1,035명, 금융기관 종사자가 1,542명,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언론기관, 연구원, 공공기관, 교육기관 등 이제 이와 같이 근무를 하고 있고, 이와 같이 분류되지 않은 분들이 2,004명 정도 있습니다. 이것은 왜 그러냐면 제가 앞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자격을 취득을 하고 나서 등록을 하는 것은 업무를 수행을 하면서 업무를 개시를 하려고 할 때 이제 등록을 해야지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초기에 이 자격을 취득을 하게 되면은 이 자격 취득한 것과 그 다음에 취득 후에 실무 수습을 받고 그 다음에 그 등록을 하는 그 절차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게 되면은 그 본인이 그 사업을 할 것인지 아닌지에 대한 것이 없이 전부 등록을 하는 그 경향이 조금 있습니다, 초기에는. 그래서 거의 자격 취득자들이 거의 다 등록을 해놓고 있다가 그 5년 동안 뭐 공무원이라든지 직장에 다니시는 분들은 실질적으로 활용을 할 일들이 별로 없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5년 후에 이제 갱신 등록을 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애초에 등록은 거의 자격 취득자의 90% 이상이 등록을 하고 있다가 그 갱신 등록을 하지 않는 상황에 있다고 보시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이 지도기관 및 컨설팅 관련 종사자가 3,528명이지만은 등록을 유지하는 분들은 거의 대부분이 직접적, 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입니다. 다음은 이제 지역별로 등록 현황을 한번 살펴보면은 서울과 경기도에 있어서 등록을 하신 분이 약 70% 가까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 경기도, 인천 지역에 편중되어져 있는 상황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근 인천 지역까지 합치게 되면 수도권액은 80%의 인원이 밀집되어 있습니다. 학력별 현황을 살펴보면 전문대 및 기타가 3,514명, 학사가 6,619명, 석사가 4,985명, 박사가 1,774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연령별 현황을 보면 20대가 104명, 30대가 384명, 40대가 1,248명, 50대가 1,417명, 60대가 6,337명, 70대 3,295명, 80대 이상이 4,107명.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은 60대 이상이 전체의 한 75% 이상을 차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현상은 이제 20대의 경우에 그 1차 시험과 2차 시험에 모두 합격을 해야 되는데 1차 시험에 합격하는 인원보다 그 양성 과정이나 당연 그 1차 시험 면제자가 계속적으로 누적이 되다 보니까 이분들이 시험에 응시해서 합격을 하는 비율이 많기 때문에 이제 이와 같은 현상이 나타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분야별 지도 분야별 그 등록 현황을 살펴보겠습니다. 경영지도사와 기술지도사가 등록 분야를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경영지도사의 경우 인적자원 관리가
683명, 재무관리가 2167명, 생산관리가 419명, 마케팅이 1695명, 그래서 4964명이 등록이 유효한 상태에 현재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술지도사는 정보기술관리와 이와 같이 9개 분야 이상이 구분이 되어져 가지고 등록이 되어 있는 인원이 846명이 유효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기술지도사가 지금과 같이 이와 같이 여러 분야로 나눠서 운영이 되어 있는데, 지금은 법령이 개정이 되어져 가지고 정보기술관리와 기술혁신관리로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졌습니다. 지금 현재 기술혁신관리가 4명으로 이제 이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기계 분야, 금속 분야, 전기전자, 섬유 분야 이하 기술지도사는 갱신 등록을 하시게 되면은 지금 현재의 분야에 대한 분야로 등록증이 갱신돼서 나오지 않고 기술혁신관리로 나오게 됩니다, 모두.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846명 중에서 약 700명이 기술혁신관리로 등록이 되는 것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유사명칭의 사용금지와 사무소의 설치입니다. 먼저 유사명칭의 사용금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유사명칭 사용금지는 등록 또는 갱신 등록을 하지 아니한 사람은 법제 3조에 따른 지도사임을 표시하거나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이것은 두 가지의 효과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반드시 지도사임을 표시하려면, 경영지도사, 기술지도사임을 표시하려면 반드시 등록을 하고 해라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제가 지도사 자격증을 취득을 하고 나서 바로 명함을 파서 저한테 주고, 그래서 제가 받은 적이 있는데, 개업을 하실 건지 안 하실 건지 제가 물어보고, 하실 것이 아니면은 이렇게 명함을 배포를 하시면은 지도사 법률에 위반이 되기 때문에 제재를 받을 수 있다는 얘기를 해준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는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 자격이 없는 사람이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을 하는 것을 금지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국가전문자격사의 경우에는 대부분의 모든 자격사들이 이와 같은 것이 있습니다. 다음은 지도사의 과태료의 부과입니다. 이와 같이 규정되어진 법제 14조의 법률을 위반해서 그 지도사임을 표시하거나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도사 사무소의 설치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게 등록을 한 지도사는 지도사 업무를 영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설치할 수 있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설치를 하지 않고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그렇게 한다고 그래가지고 특별히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또 많은 분들이 자기 주소지를 사무소로 설치해서 활동을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다음은 지도사의 성실 의무와 비밀 엄수에 관한 내용입니다. 성실한 직무 수행 및 품위 유지입니다. 지도사는 성실히 그 업무를 수행하고 그 품위를 유지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진실의 인폐 및 거짓 보고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도사는 업무를 수행할 때 고의로 진실을 감추거나 거짓된 보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이와 같이 성실한 직무 수행 및 품위 유지 의무를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비밀 엄수입니다.
지도사나 그 사무직원 또는 지도사였거나 그 사무직원이었던 사람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는 것으로, 비밀 엄수 유지는 그 해당 지도사와 그 해당 지도사의 사무직원이었던 자 모두에게 적용이 되는 규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벌칙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다음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은 고의로 진실을 감추거나 거짓된 보고를 한 자, 그리고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한 자, 이와 같이 두 가지의 직무 규정을 위반을 했을 때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죠. 굉장히 엄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직무 수행을 함으로 인해서 이렇게 일어나는 상황에 대해서는 좀 이 벌칙을 좀 낮추고, 또 뭐 명의 그다음에 그 유사한 명칭 사용한다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높여야 되지 않느냐 하는 이와 같은 그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합동사무소 및 지도법인입니다. 앞에서 지도사가 업무를 수행할 경우에 지도사 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는데, 개인적으로 사무소를 설치하는 개인사무소 이외에 합동사무소나 지도법인을 설치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합동사무소의 설치에 관한 내용을 살펴보면, 지도사는 업무를 조직적으로 수행하고 공신력을 높이기 위하여 지도사 2명 이상으로 구성되는 합동사무소를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인이 혼자 하게 되면은 그냥 지도사 사무소가 되는 것이고, 2명 이상이 되어진 경우 법인이 아니면은 합동사무소의 설치에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민법에 보면 합동사무소에 관해서 이 법의 규정이 없는 사항은 민법 중 조합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에 보면 합동사무소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거의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 따라서 그 2명 이상이 사무소를 설치하면 합동사무소를 설치하고, 그 다음에 일반적인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은 민법상 조합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는 것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입니다. 다음은 지도법인에 관한 얘기입니다. 첫 번째, 경영기술 지도법인의 등록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도사는 그 업무를 조직적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경영기술지도법인, 경영지도법인, 기술지도법인 중 하나를 설립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경영기술지도법인은 경영지도, 기술지도에 관계된 그 경영지도사의 업무, 기술지도사의 업무를 모두를 수행하려고 할 경우는 경영기술지도법인이 되고, 경영지도사의 업무만 법인으로 수행하겠다 그러면 경영지도법인이 되고, 기술지도사의 업무만 수행하겠다 이런 경우에는 기술지도법인이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지도법인을 업무를 수행하려고 하면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게 지도법인 등록을 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경영기술지도사에는 전국에 19개소의 그 지회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지회를 운영하는 체제는 지방자치단체, 광역단체를 기준으로 해서 광역단체가 되어져 있는 곳에는 지회를 전부 설치해서 지금 현재 운영을 하고 있고, 광역단체 중에서 광주와 전남, 그 다음에 대전, 세종, 충남, 그 다음에 이제 대구, 경북의 경우에는 지회를 그 하나의 지회로
그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광역단체가 각각의 단체로서 지금 운영이 되고 있지만은 저희 지회는 이와 같은 세 군데 지회의 경우에는 이렇게 통합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서울의 경우에는 기초 자치단체를 기준으로 해서 그 지회를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기초 자치단체하고 이게 완전히 그 일치가 되지 않아 가지고서 한동안 그 뭔가 그 어떤 기준으로 그 운영을 하는 거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지금은 이와 같이 6개 지회를 서울 지역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경영기술 지도사 제도의 개요에 대해서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경영지도사와 기술지도사 관련 법규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